과학기술의 진보는 말 그대로 빛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그 급속한 발전의 바탕에는 LED가 존재하고 있죠. 인류 최초의 에너지인 불의 사용은 우리에게 무한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백열 전구와 형광 등의 뒤를 이어 LED가 발명되며 인류는 램프 혁명의 시대를 맞게 됐죠. 에너지 손실이 적으면서 환경 친화적인 LED 빛의 기술은 인류의 삶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조박형 TV의 시대를 연 것도 LED의 등장 때문이었고, 전광판, 가로등, 스마트폰 등 현대사회에 빛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LED는 기존 조명을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죠. 21세기 빛의 혁명이라 불리며 정보화 시대 개막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우리 삶 속 어디에나 사용되는 4차 산업의 신동력 LED 과학. 과연 LED란 무엇이며 미래의 차세대 동력으로 급속히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LED가 바꿔놓은 세상의 풍경들을 만나봅니다. LED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손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유럽식 테마 정원과 편의시설로 이루어진 이곳은 다양한 볼거리들이 가득한데요. 이 아름다운 정원이 특별한 이유는 LED 조명을 활용해 색다른 장관을 선물하기 때문이죠. 밤이 되면 180도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그 별빛 축제를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년간에 걸쳐서 한 게 보통 한 나무에 뭐 전구 숫자로 하면은 한 많게는 뭐 1000개 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지금 저희가 조명 숫자로 얘기한 다음에 한 30만 개 정도의 조명 소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별빛 축제는 23가지 그리스 로마 신화를 테마로 거기에 어울리는 별자리를 정원의 아름다운 조명으로 표현했는데요. 이전에는 형광등이나 백열등을 이용해 어둠을 밝히는 정도로 야간 정원을 운영했지만 LED 조명을 들여오며 좀 더 다채로운 빛을 구현하고 다양한 구조물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나무에 조명을 감으면 해가 되진 않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그 수목의 조명의 줄기에 그 조명을 감는 방법은 조명의 그 선을 나무의 줄기에 층층 감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목은 계속 부피 생장과 그 크기가 성장을 하는데 전기줄이 나무의 줄기를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줄기의 위에서부터 상부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게끔 배치를 하고 거기에 그 좀 유연한 그 선을 통해서 매는 방법을 통해서 나무가 줄기가 늘어지면서 그 부피 생장을 막지 않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조경사업부는 나무가 피해가지 않게 전선을 감을 때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데요. 이렇게 전선을 세로로 내려줌으로써 식물의 줄기와 뿌리를 자라게 하는 생장점을 다치지 않게 하는 거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정원 곳곳에는 LED 전구가 점등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빛으로 빛나는 LED 조명은 밤이 되면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정원에 어둠이 내리면 약 30만 개의 LED 전구가 겨울밤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형형색색의 별자리 조형물로 또 다른 빛의 세상으로 변신한 별빛 정원. 아름다운 불빛들은 겨울밤의 추위를 녹이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밤을 낮보다 더 환하게 밝히는 LED 조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특히 그 LED 소자를 쓰는 이유는 일단은 LED 자체가 수정처럼 선명합니다. 특히 그 조명 자체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빛을 잘 섞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그 예전에 있는 조명 같은 경우는 원색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한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LED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잘 조합을 하게 되면은 수정처럼 아주 빛나는 그런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상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은 디지털 반도체 소자이기 때문에 빛의 색상이나 온도, 밝기 등을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전구에 비해 전력 사용량이 배 이상으로 낮고 반영구적이죠. 그 크기가 워낙 작아 다양한 조형물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LED 조명은 도심의 밤을 밝히는데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생활 조명을 넘어 현대인들에게 힐링의 용도로까지 사용되는 LED 조명. 낭만적인 야간 정원을 접한 방문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처음에 이런 것들 켜놓고 했을 때 사실은 환상적이다.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흔히들 보기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물론 도심지에서 네온사인이나 이런 화려한 뭐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있겠지만 정원하고 어울리는 그런 조명들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사실은 좋아했고 오시는 분들도 정원에 이런 빛이 들어감을 통해서 더욱더 환상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니까 많이들 좋아하고 계십니다. 발광 다이오드라는 우리말보다 LED라는 명칭이 더 익숙한 반도체. 현대인들은 이미 그 자체 발광의 강렬한 매력에 빠져 있습니다. LED가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오며 다들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생소하면서도 익숙한 이 반도체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데요. 빛을 내는 반도체, LED란 과연 무엇일까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 신호등.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구가 아닌 LED가 촘촘히 박혀 있는 형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의 약자인 LED는 발광 다이오드로 불리는 반도체입니다. 흔히 투명한 플라스틱 몰드 안에 반도체 칩이 들어있어 스스로 빛을 내죠.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하지 않고 바로 빛 에너지로 전환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아 고효율의 빛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럼 이 반도체 소자는 어떻게 빛을 내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빛이 나오는 것은 그 높은 에너지에 있던 전자가 낮은 에너지에 어떤 구멍이 있습니다. 전자가 떨어질 수 있는 구멍, 그것을 전공이라고 하는데요. 그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던 전자가 낮은 에너지로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의 차이를 빛으로 냅니다. LED는 전자를 주는 마이너스 성질의 N형 반도체와 전자를 받는 플러스 성질의 P형 반도체를 접합한 겁니다. 이 반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전자가 P형 반도체로 이동하며 내부의 에너지 차이로 빛을 내뿜게 되죠.
최초의 LED 발명자는 미국의 물리학자인 닉 폴로니아. 그는 1962년 세계 최초로 보이지 않던 LED 불빛을 시각화해 실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LED는 어떤 화합물을 쓰느냐에 따라 빛의 색깔이 달라지는데 초기의 LED는 오직 적색과 녹색 빛만 구현할 수 있었죠. 그보다 강한 청색 LED가 개발되기 전까지 LED는 다양하게 쓰이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색, 녹색, 청색은 빛의 삼원색으로 불립니다. LED 조명은 이 삼원색을 사용해 다양한 빛을 낼 수 있는데요. 또 순수한 백색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청색 LED는 꼭 필요한 요소였죠. 전자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면서 빛을 내는데 이 두 개의 에너지 차이가 얼마냐 하는 것이 나오는 빛의 파장 또는 색깔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만들어졌던 게 빨간색 LED였고요. 빨간색 LED는 이 에너지 차이가 작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이게 큽니다. 제일 어려웠던 것이 파란색 LED였습니다. 그 파란색 LED를 큰 이제 빛의 세기로 만드는 것이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노벨상이 주어졌습니다. 2014 Nobel Prize in Physics to Professor Isamu Akasaki at Mayo University, Nagoya. 과학자들의 오랜 숙제였던 고효율의 청색 LED를 개발한 것은 일본의 공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질화 갈륨 기반의 청색 LED를 탄생시키며 새로운 광원의 시대를 열었는데요. 에너지 손실이 적고 환경 친화적인 빛의 기술을 창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죠. 청색 LED의 탄생으로 백색 LED가 발명되며 다양한 조명 광원으로 활용될 수 있었고 수백 가지의 색감을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완전한 백색 표현이 가능해지며 LED의 대중화는 빠르게 진행됐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둠을 밝히는 실내 조명기기. 빛이 선명하고 밝아 백열등과 형광등을 대체했고 소형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이용해 가전제품 분야에서도 LED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죠. 특히 LED가 일반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은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장치인 디스플레이의 주요 부품으로 사용되면서부터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디스플레이 제작업체. 두껍고 무거운 화면은 사라지고 크고 얇으면서도 선명한 동영상이 보장돼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첨단 디스플레이 산업. 이곳의 TV 디스플레이 전시실에는 우리 경제를 이끌 10대 성장 동력으로 선정된 디스플레이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텔레비전의 시작은 진공관 12개와 다이오드 5개를 가지고 있는 흑백 텔레비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흑백 텔레비전은 1초에 30번씩 영상을 깜빡이면 표출하는 복고적인 기술이었고요. 이는 NTSC 방식 기술을 도입하여 초기에는 손으로 채널을 돌리는 형태 TV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TV 기술은 트랜지스터, 직접 회로 IC의 기술을 걸쳐서 본격적인 진공관 CRT TV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텔레비전은 초창기에 상당히 두꺼웠습니다. 흔히 브라운관으로 알고 있는 CRT는 가장 역사가 깊은 디스플레이로
전기 신호를 쏘아 영상을 보여주는 장치였는데요. 디스플레이의 판도가 바뀌게 된 건 평판 디스플레이인 LCD가 등장하면서부터. 기존 CRT와는 다르게 빛을 공급해주는 방식 자체를 바꿔 두께를 현저히 줄였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LCD 디스플레이, 그중에 LCD 패널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LCD 패널은 프론트 베젤과 그에 맞는 기구, 그리고 그 다음 크게 나누면 소위 말하는 LCM, 액정 평판, 그리고 이 평판에 빛을 전달해주는 BLU, 백라이트 유닛에서 투과되는 빛을 투과시켜주고 이 평판 디스플레이로 전달해주는 기타 광학 필름들과 마지막 제일 중요한 백라이트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ED TV는 기존 LCD TV의 일종입니다. 단지 LCD 창 뒤에서 빛을 쏘아주는 백라이트 유닛을 LED로 바꿔 저전력, 고화질 등의 장점을 극대화한 거죠. 또 LED를 채택하면서 두께도 기존 TV보다 더 얇게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디스플레이는 더 얇고 선명한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데요. 결국 눈부시게 이루어진 텔레비전의 발전은 광원의 변화, 그리고 LED의 등장 덕분이었죠. 그럼 광원의 변화로 빛의 효율을 높인 LED TV를 LCD TV와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두 화면을 비교하자 LED 화면의 생생한 화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LED가 각광받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의 무한한 확장성, 밝기의 극대화. 예를 들면 LCD나 OLED 디스플레이는 밝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LED는 각자의 칩 자체가 발광을 하며 색감까지 표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밝기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외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일상생활하면서 밖에서 볼 수 있는 5개형 전광판, 이 또한 모든 것들이 LED 기술을 이용한 것입니다. 태양광 밑에서도 밝기가 떨어지지 않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LED 디스플레이. 선명한 화질을 만들기 위해선 스스로 빛을 내는 LED를 촘촘하게 채워 디스플레이를 제작해야 합니다. LED가 촘촘하지 않을 경우 밝기나 색상 표현 부분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많은 수의 LED가 들어가는 만큼 LED 디스플레이는 각종 조립 공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출하 검사의 단계를 꼼꼼하게 거쳐야 하죠. 노이즈가 있는지 오물이 있는지 지금 그런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채널에서만 보면은 이게 노이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패턴을 켜가면서 지금 노이즈 반짝반짝 빛나는 거나 오물 있나 화면 안 나오나 이런 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단계예요. 디스플레이의 진화는 LED의 진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LED 디스플레이를 넘어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OLED. OLED 디스플레이는 전류를 흘려주면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물로 만든 LED를 이용해 백라이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4mm 이내의 두께를 가진 초박형 TV의 시대가 열린 거죠. 과연 미래의 디스플레이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될까요? 최신의 첨단 디스플레이는 디자인, 화질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봅니다. 화질은 4K, 8K, 12K를 넘어서 HDR, DCR 등 여러 고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 최첨단 화질 구현 영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화질은 화질이거니와 디자인까지 모든 것을 섭렵하는 최첨단 디스플레이 제품을 개발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가전 박람회인 CES. 이곳에서는 미래 디스플레이를 좀 더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구불구불 이어진 16m의 길은 유연한 기판인 OLED 디스플레이 246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구부리는 것을 넘어 롤러블, 즉 돌돌 감을 수 있는 TV가 등장했고, 기존 LED보다 정교한 마이크로 LED로 개발된 146인치의 초대형 TV도 선보였는데요. 디스플레이의 진화는 영화관의 풍경도 180도 바꿔놨습니다. 선명한 화질과 몰입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영관에 디스플레이가 설치된 거죠. 세계 최초의 LED 스크린이 설치된 곳은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상영관. 관객들의 발길을 잡기 위해 변신을 시도한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영화 탄생 이후 120년간 이어진 극장에 대한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영사기 없이 LED 스크린 자체가 TV처럼 빛을 내며 영화를 상영하죠. 이는 극장 역사에 있어 큰 변곡점이 될 기술이라는데요. 1894년도에 에디슨이 처음으로 영사기를 발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영사기, 프로젝터 기반의 영사 시스템의 영화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영사기는 빛을 투사해서 스크린에 반사해서 바르는 방식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시네마 L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셀, RGB로 구성된 픽셀 하나하나가 빛을 내고 그 빛을 조절해서 이제 컬러를 만드는, 색을 만드는 부분인데요. 사실 시네마 LED라는 이 프로덕트, 기술이라는 것이 자발광으로 만든 그 상영 기술입니다. 그 상영 기술이 처음으로 도입된 시네마 LED 상영관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역사는 1890년대 개발된 최초의 필름 영사기, 시네마토그래퍼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네마 시대를 거쳐 아예 영사기를 없앤 LED 스크린의 시대로 들어섰는데요. 가로 10.3m 크기의 초대형 LED 디스플레이는 기존 영사기보다 풍부한 색감과 생생한 화질을 전달합니다. 일명 실버 스크린이라고 불리는 기존의 프로젝터 영사기와 비교했을 때 약 10배 이상 향상된 밝기를 자랑하는데요. 이 스크린은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96개의 LED 캐비넷을 이어서 만든 것이 특징이죠. 그럼 이름도 생소한 LED 캐비닛이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걸까요? 우선 캐비넷이라는 것 자체가 LED 인더스트리에서는 통용되는 이제 그 용어입니다. 저 뒤에서 보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조그만 TV 혹은 뭐 LCD 패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캐비넷들의 가로 16개, 세로 6줄, 총 96개가 체결이 되어서 하나의 10m의 시네마 LED 스크린을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LED 스크린은 작년 12월 세계에서 가장 큰 LED 영화관으로 인정받아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영화관에 LED 스크린이 등장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엄격한 화질 기준 때문입니다. LED 스크린은 총 880만 개가 넘는 LED 소자가 촘촘히 박혀 있어 영화에 최적화된 해상도로 그 기준을 가뿐히 넘을 수 있었죠. 그 차이는 눈으로도 확연히 구분되는데요. 이런 선명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실 뒤에서 영사 시스템을 쏜다는 자체가 영사를 했을 때
스크린 자체가 직선으로 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쏘다 보니까 그 화면 자체도 약간 왜곡이 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운영의 관점에 대해서 장점이 있고, 하지만 이제 관람객 입장에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화질에 대한 차이. 아까 뭐 화질 화면을 보셨겠지만 불을 켜고도 영사기 대비해서 더 뛰어난 화질, 밝기라든가 명암비라든가 모든 것이 뛰어납니다. 기존 상영관과의 차이를 직접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터 기반의 영사기를 활용, 흰색 스크린에 영상을 비추는 일반 상영관. 이곳은 모서리 부분에 그림자가 져 색상이 명확하지 않고 흰색 바탕에서 완벽한 검은색을 구현해내기가 힘들었는데요. 영사기에 초점이 안 맞으면 화면이 뭉개지는 일도 예사였죠. 하지만 LED 스크린은 스스로 빛을 내는 화면인 만큼 전체 화면 골고루 영상이 비쳤고, 빛을 끄면 또렷한 검은색이 연출돼 더 현장감 있는 색감이 표현됐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화질입니다. 어떻게 하면 화질을 더 개선하고 어떻게 하면 화질을 소비자들에게 더 생생감 있고 더 좋은 화질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화질 기술에 대한 알고리즘을 더 접목을 시켜서 정말 단순히 물리적인 그 스크린에 대한 화질 구현뿐만 아니라 정말로 좀 더 블랙을 더 블랙답게 정말 밝은 화면을 더 왜곡되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화질에 대한 그 기준을 저희가 이끌어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LED의 놀라운 활약은 비단 영화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포근한 햇빛이 들어오는데요. 어두운 지하철역의 분위기를 바꾼 것은 인공 태양광 조명. 이 조명에는 가시광선을 모방한 LED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조명에서 나온 빛이 30mm 두께의 판을 통해 퍼지며 깊이 있는 파란 하늘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가 하면 LED는 식물 공장에서도 활약합니다. 알록달록 다양한 색의 꽃들이 가득한 스마트 온실. 식물에 LED 조명을 쪼여 광합성을 시키는 중인데요. 이 꽃들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닌 먹을 수도 있는 식용 꽃들입니다. LED 조명은 식용꽃의 연중 생산으로 화훼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죠. 저희가 식물 공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아파트 같은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상추나 여러 가지 작물들을 공장처럼 재배를 해가지고 출하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 형광등이나 백일등이었으면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아서 꿈도 못 꿔요. 근데 LED가 들어오면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실제로 빛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식물을 키워서 파는 이런 사업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또 108년 된 기차역의 외관을 새롭고 화려하게 바꾸는 등 LED는 도시의 경관을 바꾸는데 톡톡히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LED는 세상을 바꾸어 놓았고 그 변화는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요. 나날이 발전하는 LED 과학은 첨단 기술에 힘입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뽐내고 있죠. 이제는 쓰이지 않는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연히 발견된 반도체 광원에서 미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킬 중요 광원으로 떠오른 LED. 빛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LED의 채택은 하나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광원을 대체하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21세기의 LED 혁명. 과연 LED가 차세대 광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때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히던 에디슨의 백열등.
진공 유리구에 필라멘트를 넣어 만든 백열등은 에너지 효율이 5%에 불과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조명 중 하나인 형광등은 높은 전력 수비와 수은 사용, 짧은 수명으로 인한 환경 오염 등으로 점차 사라지는 추세인데요. 이에 반해 LED는 기존 조명 대비 에너지를 최대 90%까지 절감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와 환경 규제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 기술입니다. 아직까지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세상을 밝히는 새로운 기술로 LED의 변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죠. 이게 조명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혁신적인 부분이 맞아요. 이제까지 인류가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써왔던 백열등이나 형광등이 실제로는 굉장히 환경이나 어떤 우리 생태계에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물건들이었거든요. 근데 LED는 그런 걱정이 없고 동시에 굉장히 작아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아졌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LED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LED 시장 규모는 2019년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계속된 LED 시장의 성장 배경으로는 건축시장 LED 조명 도입 확대, 정부의 LED 관련 보급 예산 증가 등이 꼽혔는데요. 고효율, 저전력, 장수명으로 차세대 조명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21세기 빛의 혁명을 이루고 있는 LED. 전문가들은 앞으로 LED가 백열등을 제치고 형광등과 함께 주요 조명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차후 형광등까지도 대체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래 조명 시장을 주도하고 인류 생활 방식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LED. 그 무한한 잠재력을 만나러 가볼까요? 새롭고 창의적인 분야의 LED를 적용해 이색 아이템을 개발 중이라는 한 벤처기업을 찾았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펠러. 그 정체는 전기요금 걱정 없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광고 장치입니다. 전원을 켜고 프로펠러가 돌아가자 허공에 물고기들이 나타나는데요. 마치 마술처럼 영상을 구현하는 이 장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가게 로드샵에 가보면 지금 LED 전광판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 LED 전광판은 사실 이제 2D 디스플레이인데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는 그 2D 화면을 3D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신개념 간판이고 하나의 광고 매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얇고 긴 프로펠러 안엔 300개가 넘는 LED 소자가 박혀 있는데요. 이 프로펠러가 회전하며 허공에 3차원 입체 영상을 구현하게 되는 거죠. 독특하고 차별화되는 광고가 절실한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인 광고를 위해 LED를 활용하게 됐다는데요. 고가의 홀로그램을 보다 간편하고 부담 없이 이용하기 위해 LED 램프를 적용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선풍기 있죠? 우리 예전에 장난감들을 봤을 거예요. 선풍기에다가 LED 꽂아가지고 숫자가 나온다거나 글자가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장난감이 있었는데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조금 상품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더 많은 LED, 지금 보고 있는 제품 중에 한 8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LED가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컬러를 우리가 RGB라 해가지고 컬러 영상을 놓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영상들을 표현할 수 있다. 사실은 그게 핵심 기술이에요. 그렇다면 LED 홀로그램 간판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걸까? 제작진이 특별한 간판 제작을 의뢰해 봤습니다. 구현할 영상을 고른 뒤 SD카드에 영상을 변환해 넣고 프로펠러에 입력해주면 홀로그램이 출력된다는데요. 이번에 구현할 글자는 YTN 사이언스. 과연 짧은 시간에 작업한 홀로그램이 제대로 나타날까요? 십자형 펜이 돌아가며 공중에 명확하게 떠오른 홀로그램. 이렇게 제작된 LED 홀로그램 간판은 별도의 스크린 없이도 원하는 모양을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고 기존 간판이 가진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LED여야만 하는 걸까요? 왜 LED냐면 일단 LED가 밝기가 아주 뛰어나. 일반 우리 LED TV보다 밝기가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화질이 더 선명할 수 있어요. 햇빛이 비치거나 멀리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LED는 휘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멀리서도 디스플레이 하는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죠. 하고 시간적으로도 전류도 적게 먹고요. 사실은 전기 와트가 되게 낮기 때문에 전류도 되게 적게 먹으면서 내구성이 되게 강합니다. LED 홀로그램 간판의 최대 장점은 미래 가치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한번 설치하면 콘텐츠만 변경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산업 폐기물을 줄일 수 있고 적은 전력을 이용해 에너지 절감을 이루는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미래 간판으로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죠. LED 홀로그램 간판은 앞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홀로그램만을 구현하는 디바이스가 아닌 인공지능, 모션 센서, 사물 인터넷 등의 IT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가까운 미래에는 근거리 통신만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LED 간판을 제어할 수 있게 할 계획이죠. 우리가 지하철에 가도 광고 프로필 되게 많죠. 다 대형 LCD 화면에 수많은 광고물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광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일 큰 광고는 지나가다가 사람이 멈춰야 된다는 거고요. 쳐다봐야 된다. 그러면 광고로서는 성공한 거거든요. 지난달에도 한중영화제 저희들이 제품이 협찬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오는 연예인들이 다 신기해하고 쳐다보고 사진 찍고 뭐 그런 광경을 보면서 분명히 시장성이 있다. 네, 보고 있습니다. LED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아마 아직도 전력 소모가 높고 수명이 짧은 백열등과 형광등에 의지하고 살아야 했을 겁니다. 빛을 내는 반도체의 발견으로 인류의 생활은 다채롭게 변화했는데요. 산업 분야와 가정에서 황금기를 맞아 그 가치를 빛내고 있는 LED 기술. LED의 미래는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까요? 미래의 LED는 헬스케어는 물론 바이오 분야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 한인 과학자 팀은 최근 뇌에 LED 장치를 심어 동물의 감정을 조절하는 실험에 성공했는데요. 빛을 이용해 특정 신경세포를 조절하는 광유전학 기술. 이를 사람에게 적용할 경우 각종 뇌질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 디스플레이의 변화도 두드러질 예정인데요. 빛을 받으면 다양한 색상을 내는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결정을 이용한 QLED 디스플레이가 탄생했고 피부에 붙일 수 있는 머리카락 40분의 1에 불과한 나노미터 크기의 LED도 등장했습니다. 피부에 붙여
구기거나 물을 흘려도 작동하는 LED의 시대가 열릴 예정이죠. 도심의 밤을 아름답게 밝히는 LED. 이 기술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조명이 아닙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해 인류를 어둠에서 해방시켰듯 한 세기 후 그보다 더 진화한 LED의 발명은 인류 생활의 전반을 바꾸고 있죠. 이런 LED의 혁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아인슈타인이 훌륭하냐, 에디슨이 훌륭하냐. 뭐 아인슈타인의 이론 또는 뭐 뉴턴의 이론은 아직까지 잘 쓰이고 있는데 에디슨이 발명한 건 다 없어졌다. 즉 에디슨이 발명했던 전구는 그 다음에 형광등으로 대체됐다가 지금은 LED 조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디슨이 이렇게 좀 불쌍한 거냐? 그럴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 할 게 많다. 뭐 순수과학은 이론이 정립되면 그것으로 뭐 새로운 이론을 만들기가 쉽진 않지만 공학은 기술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LED 조명이 굉장히 쓰기 쉬워지면서 바뀌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 LED 광원을 이용해 가지고 뭐 사람의 심리를 치료한다거나요. 여러 가지 다음에 최근에는 이 화장 미용기기로도 굉장히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파장에 따라서 피부에 끼치는 영향 같은 부분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새로운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새로운 수요를 점점 찾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워낙 이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뭐 환경 오염 같은 경우 부분도 있고 예전에 지진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이제 에너지 소비가 큰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은 거의 다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고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LED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모든 기반 시설을 밝히는 쪽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LED의 발견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현대인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빛을 구현하며 활용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를 통해 발전된 기술들은 우리의 삶을 한층 편리하게 바꿔놓을 겁니다. 빛을 향한 인간의 도전.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요? 미래를 밝게 비춰줄 LED 과학. 그 무한한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